코인 투자자분들 반갑습니다. 코인 트레이더 고래 트레이더입니다. 자, 현재 시간 9월 30일 화요일이고요. 오전 5시 41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에선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입니다. 알트코인 ETF 발행사들에게서 19B- 신청 철회를 요청을 했습니다. ETF 발행사들한테 이런 부분들을 신고를 철회를 하라. 자, 이런 부분들이 과연 어떤 부분들인 것인지, 그리고 ETF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무슨 뜻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 바로 소프트뱅크와 아크인베스트죠. USDT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스테이블 코인으로 가장 큰 USDT의 발행사 테더죠. 테더의 지분의 투자에 대해서 협상안을 이렇게 올라오게 되었고, 자, 그래서 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얼마나 더 폭발적으로 일어날 거고, 그리고 이 테더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전산망을 좀 쓰고 있느냐, 이 부분. 자, 그래서 여기서 혜택을 받아볼 수 있는 종목과 폴 애킨슨 SEC 의장이죠. 자, 그래서 상품선물거래위원회와 협력 강화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드디어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가 이제는 싸우지 않겠다. 자, 여야가 합의해서 이제는 시장을 끌어올리겠다라는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더리움의 유저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톰리의 비트마인이죠. 비트코인을 채굴 하는 회사에서 이더리움을 23만 4,846개를 추가적으로 매입했습니다. 자, 총 보유량은 260만 개를 돌파하면서 이 목표치에 얼마만큼 도달했는지 오늘의 영상에서 한번 자세하게 한번 좀 파헤쳐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른 채널에선 가서 볼 수 없는, 진짜 여러분들이 돈을 벌 수 있는 진짜 무료의 추천 종목도 오늘의 영상에서 한번 담아보도록 할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영상 하단 댓글창에다가 추천이라고 두 글자로 응원의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정말 좋은 종목 여러분께 전달 드리도록 하겠고, 자, 영상 시작하시기 전에 영상 하단 따봉 버튼, 좋아요 버튼 먼저 눌러주시고 시청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이 뉴스를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라이트코인, XRP, 리플, 솔라나, 에이다, 도지코인 ETF 이 부분들에 대해서 포괄적 상장 기준에 따라서 신고를 철회를 하라. 자, 그래서 이 신고 철회라는 거 ETF를 안 해주겠다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단어만 딱 들으면 그렇죠. 그런데 결국에는 암호화폐 ETF가 상장되기 위해서 개별적인 SEC 승인을 거쳐야 했지만, 자, 결국엔 새로운 프레임워크가 적용이 되었고 특정 기준을 충족했을 때 ETF는 개별 승인 없이도 상장이 가능해졌다고 하죠. 그래서 이 기준에 대해서는 지난 영상을 보신 분들은 또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근데 혹시 못 보셨던 분 위해서 제가 한번 같이 보여드릴게요. 자, 요 내용이었었죠. SEC가 밝혔었던 암호화폐 현물 ETF 승인 절차에 대해서 간소화하겠다. 자, 간단하게 만들겠다. 지정된 계약 시장에서 최소 6개월 이상 상장되고 감시 공유 협정을 받은 선물 계약으로 근간한다. 자, 결국엔 미국에 있는 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고 6개월 이상 거래만 되면 간단하게 승인을 넘겨주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은 여기에 해당되는 종목들을 보세요. 자, 일단 첫 번째로는 가장 유명한 코인 리플입니다. 자, 2025년 4월 21일 날 리플의 선물 거래가 오픈이 되었어요. 바로 미국 거래소 코인베이스입니다. 자, 그러면 이 날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짜가 언제냐? 10월 21일이 될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10월 21일은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한 리플은 승인되진 않았어요. 자, 이거 요건에는 해당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겠고, 그리고 우리가 또 두 번째 주목해야 되는 건 바로 솔라나입니다. 솔라나는 리플보다 좀 더 빨라요. 2025년 2월 10일 솔라나 선물 거래를 출시를 했죠. 자, 여기가 어디예요? 시카고 상품 거래소입니다. 자, 여기서 관리 감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2025년 2월 10일이면 6개월 넘었죠? 6개월 넘었어요. 이미 8월 10일 날부터 6개월을 넘었기 때문에 이거엔 충분히 해당이 되겠다. 자, 그러면 이것과 함께 우리가 또 주목을 해야 되는 건 뭐냐면 현물 ETF들의 승인 일정이 되겠죠? 자, 그래서 승인 일정은 바로 공개를 할게요. 자, 10월 8일 날 비트와 이더리움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돼요. 누가?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가. 우리 또 추석 지나고 나면은 진짜 좋은 일이 벌어질 거다. 자, 특히 이더리움의 현물 ETF에 대해서 스테이킹 서비스까지 플러스 알파로 넣은 부분을 승인되게 될 확률이 높다. 자, 그 부분과 함께 우리 또 주목해야 되는 거 솔라나와 XRP 리플입니다. 그래서 날짜는 10월 16일과 10월 18일로 알려져 있고요. 자, 그레이스케일 같은 경우 특히 중요합니다. 리플 유저분들 이거 이름 잘 기억하세요. 자, 그레이스케일 같은 경우에는 사상 최초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까지 이끌어낸, 과연 그런 승인까지 이끌어낸
정말 중대한 기업 중에 하나예요. 자, 보시게 되면은 자, 암호화폐 정보를 평화한 어쩌고저쩌고 떠듭니다. 그런데 지난해 1월 비트코인 ETF를 마지못해 승인했다. 자, 10년 넘게 ETF를 허용하지 않았었고, 그러면서 가격 조작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SEC가 승인하지 않았었지만, 자, 작년 언제? 2024년 1월 11일 날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 승인을 했습니다. 자, 그 이유에 대해서 어떤 걸 밝혔느냐? 그 회사는요, 바로 이 그레이스케일이었고, 상품 선물 거래위원회가 관리 감독하고 있고, 자, 여기서 봤던 그 이름이죠. CME. 어디였어요? 시카고 상품 선물 거래소. 여기서 비트코인 선물이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승인을 해라. 법원이 결국엔 판결을 내려줬죠. 비트코인 ETF 불승인이 모순되었다. 자, 결국엔 상품 선물 거래위원회가 관리 감독하는 CME, 네, 시카고 상품 선물 거래소에서 6개월 이상 거래가 되고 있는 특히 그 종목 뭐였어요? 바로 이 솔라나입니다. 솔라나 2월 달부터 거래가 되고 있다고 했죠. 2월 10일부터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솔라나는 100% 확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날짜만 기다리고 있는 거고, 자, 그리고 XRP 리플은 소송 다 끝났죠. 걱정할 필요 없어요. 4월 21일이니까 그러면 10월 21일부터 되겠죠. 자, 10월 21일인데 그 전에 나오는 부분들 뭐였어요? 10월 18일 혹시 날짜 보셨나요? 네, 10월 18일이 그레이스케일이 신청했었던 바로 요 날입니다.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는 이날 거부 또는 승인을 무조건 발표해야 돼요. 그래서 결국엔 그거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결론은 순서대로 말씀드릴게요. 가장 빠른 건 솔라나, 그 다음에 리플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라이트코인과 도지코인 등이 여기에 해당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국내에는 라이트코인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내려놓도록 하겠고, 그 다음 승인 높은 거는 도지코인이 될 확률이 높겠다. 자, 그 다음에 리플과 도지코인이 거의 동시에 될 거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일단은 좀 트레이딩적인 관점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 건데, 자, 여러분들 이런 소중한 정보들 계속해서 보시려면 어떻게 해요? 구독과 전체 알림 설정까지 지금 당장 눌러주셔야겠죠? 구독, 전체 알림 설정, 그리고 따봉 버튼 같이 눌러주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업비트 가서 매매 트레이딩적인 관점 한번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는 XRP 리플입니다. 자, 고점들을 이렇게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어요. 자, 고점들을 이렇게 쭉 한번 이어보도록 할게요. 자, 고점들을 이렇게 이어봤을 때 한 번은 약간의 오버슈팅이 한번 나왔던 구간이 있습니다. 자, 9월 18일 날 살짝 뚫고 가다가 결국에 저항을 맞고 쭉 내려왔었고, 자, 그리고 여기서 한번 부딪혔고 여기서 한번 부딪혔어요. 그리고 요번에 딱 부딪히는 자리긴 합니다. 지금 이 자리가 진짜 중요한 자리예요. 지금 상방과 하방이 딱 5대 5인 상황에 있는 게 XRP 리플입니다. 4150원 구간 진짜 중요한 구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들을 살짝 한번 걷어내고 이렇게 확대해서 보시게 되면, 자, 요 구름대 지금 안에서 움직여주고 있어요. 거래대금을 한번 쭉 터뜨렸다가 한번 쭉 내려왔죠. 그러면서 저점을 4,100원 찍어주고 나서 다시 한번 반등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4,150원 구간이 구름대 상단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름대만 벗어나면 그때부터는 XRP 리플이 정말 강력하게 한번 끌고 갈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근데 이 구름대를 뚫지 못한다. 그러면 조정이 깊어질 거예요. 그러면 4,000, 막 30원, 막 4,000원 초반대까지도 밀릴 수 있어요. 순간적으로. 요거 조금 조심하시면 좋을 거고. 그럼 우리가 김치 프리미엄이 많이 변동되는데, 그러면 해외 차트를 한번 같이 병행해서 봐야 되겠죠. 이 XRP 리플의 해외 차트를 한번 같이 보면 이렇습니다. 자, 일단은 그러니까 조금 강한 시세가 나올 때는 이 노란 빗각선 여기 상단까지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번에 또 올라왔던 게 노란 상단까지 여기서 못 왔어요. 못 왔단 말이에요. 자, 그런 거를 계산을 해봤을 때, 그럼 만약에 XRP 리플이 지금 단기적으로 프리미엄이 빠졌을 때 우리 좀 부딪히는 자리가 어디 있을까요? 라는 질문들 하는 분들 계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들은 또 짧은 사이클 안에서는 이렇게 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 정도가 좀 좋을 것 같죠? 한 요 정도 추세를 한번 보면 될 것 같아요. 짧은 추세상에서는. 그런데 지금 이 각도 자체가 위에 있는 요 차트의 각도와 거의 비슷하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복사해서 붙여 넣어볼게요. 각도는 크게 차이지 나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내려와 보면은 거의 비슷하게 맞아 떨어지는 거 볼 수 있어요. 그쵸? 거의 비슷하게 맞아 떨어지죠? 그래서 또 끌어내려니까 여기 라인. 자, 시세가 약할 때 라인이에요. 자, 시세가 약할 때 라인은 딱 여기서 겹쳐지죠. 근데 시세가 강할 때는 위쪽에 있는 빗각 라인 딱 부딪히게 됩니다. 자,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서 돌파 나오게 됐을 때, 자, 돌파 나오면 그 다음 자리 어디? 요 라인까지 한번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달러 기준으로 3달러 살짝 넘어갈 것 같죠? 그래서 요번 말일
자, 요번 말일과 그리고 조금 늦어지면 10월 1일까지 요 안에서 이렇게 상승 사이클을 좀 그려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추석 전에 떡값을 좀 리플러서 좀 한번 남겨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이 시대가 지금 XRP 리플로만 가고 있지는 않잖아요. 이 XRP 리플도 물론 이 거래대금 자체 많이 나오긴 해요. 근데 뭐 팔콘이나 슈퍼버스 같은 이런 신규 상장 종목들이 조금 들썩들썩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손실 보신 분들 많을 건데, 그래서 요거는 제가 좀 영상 후반부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하락이 깊은 종목들 혹시라도 반등 가능성이 있는지. 그래서 지금 시대의 대세는 아무래도 XRP 리플보다 이더리움 쪽, 알트코인의 대장 이더리움이 될 겁니다. 이더리움은 지금 현재 602만 5천 원. 자, 장기평선 노란선까지 딱 왔어요. 그래서 이 이더리움을 같이 한번 봐야겠는데, 자, 이더리움 또 장기평선 딱 여기에요. 하필. 이게 딱 겹치죠. 이더리움의 2시간봉 하얀 색상선에 딱 닿았을 때 정을 맞고 두드려 맞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 진짜 중요한 자리다. 달러 기준으로 4,220달러예요. 여기서 만약에 두들겨 맞잖아요. 그러면 얘 깊어져요. 그러면 우리가 그 다음 사이클을 봐야 되는 게 어디냐면, 자, 예상되는 자리 노란빛 각서 그어드릴게요. 요렇게 그으시면 돼요. 그럼 얘가 조정을 받고 내려왔을 때 이더리움의 조정 얼마까지? 대략적으로 한 3% 정도 보시면 돼요. 빨리 떨어지면 3% 정도. 그래서 오늘 밤경에 오늘 한 뭐 9시, 10시, 11시 요 정도쯤에 조정이 한번 깊게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오늘 그러면 경제지표 발표가 뭐 있으냐. 그래서 만약에 상승이 나오면 이 노란 빛각선 위고 하락이 나왔을 때 노란 빛각선 아래 구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해되겠죠? 그래서 오늘 밤에도 중요한 발표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오늘 밤 발표는 밤 11시입니다. 소비자 신뢰지수가 발표가 있습니다. 자, 소비자 신뢰지수가 어떻게 예상치가 95.3%인데 높게 나와야 좋을까요? 낮게 나와야 좋을까요? 네, 여기서 힌트 바로 드립니다. 어때요? 자, 예측치보다 더 낮게 나와야 그 다음에 다음 달에 또 금리를 내리게 될 거고, 자, 금리를 내리면 시장에 돈이 풀리죠? 돈이 많이 풀리면 그 돈 갖고 투자가 돈이 들어오겠죠? 시장은 상승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일단 오늘 중요한 부분인 거고,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10월 3일날 개천절 날입니다. 그럼 미국의 비농업 고용지수와 실업률 발표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 실업률, 말 그대로 실직자가 늘었냐 줄었냐 4.3%로 예측되어 있는데 이거보다 더 높게 나와야 되는 거고, 자, 비농업 고용지수, 자, 고용한 수치가 더 높게 나와야 돼요, 낮게 나와야 돼요? 낮게 나와야 시장이 힘들어, 금리를 내리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겠어요? 비농업 고용지수는 낮게, 실업률은 더 높게 예측치보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부분이다 라고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이 계속해서 영상으로서 제가 24시간 제공해 드리지 못해요. 그래서 이런 서비스에 대해서는 제가 영상 후반부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영상 후반부까지 조금만 더 집중해서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우리 또 트레이딩적으로 같이 한번 좀 자세히 살펴봐야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하단을 찍게 됐을 때 조정이 나면 얼마나 돼요? 3%짜리, 그리고 위로도 3%짜리 정도가 됩니다. 위아래로 3%야. 자, 그러면 이더리움이 위로 3%, 아래로 3% 계산했을 때 아래쪽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아래쪽으로 3%대 얼마? 580만원 되겠죠? 자, 580만원 됐을 때 매수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만약에 위로 올라가서 3%째 되네요. 자, 구름대 상단이 하필 또 신기하죠? 정말 신기합니다. 620만원이 될 겁니다. 자, 620만원에서는 내가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하다. 그럴 때는 필요한 돈만큼만 매도의 관점으로 볼 거고, 중장기적으로 내가 끌고 갈 거야. 나 한 달, 두 달, 세 달 기다릴 수 있어요. 고래 트레이더하고 함께 갈 거야. 1200만원까지 갈 거야. 팔지 마요, 그런 분들은. 이해되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위아래로 3%, 위로는 3%, 아래는 3.5%. 자, 602만 5천원을 기준으로 잡겠습니다. 금액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세요. 620만원과 580만원. 물론 한 만원 정도는 조금씩 차이 날 수는 있으니까 요거는 좀 생각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고요. 자, 긴급한 거는 아무래도 팔콘과 슈퍼버스일 겁니다. 자, 거래대금이 4,900억, 3,500억이 터지고 있는데, 자, 일단 팔콘 얘 먼저 한번 볼게요. 자, 1시간 봉이고요. 자,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어요. 얘는 시가가 얼마요? 시작했던 가격 685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시작했던 가격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떨어졌었죠. 시가 대비해서 마이너스 40%를 기록했어요. 자,
자, 그러면 팔콘 파이낸스를 여러분이 만약 들어갔다. 요 시가 위로 685원 위로 돌파할 때 그때 들어가셔야 돼요. 그 전까지는 팔콘X 보지 마라. 팔콘 파이낸스 안 봐야 돼요. 이해되시겠죠? 근데 뭐 들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지금 당장 파세요. 지금 당장 팔고 제가 정말 좋은 종목들이 물론 이게 지금 여기서 최저점 바닥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 팔콘 파이낸스를 들고 있는 건 절대 잘못된 투자를 하고 있는 거다. 자, 이제 여기서 한 번은 우리가 또 주목을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조금 위험한 투자를 하는 분들 그리고 좀 손이 빠른 분들은 만약에 얘가 조금 올라왔을 때 기준점은 제가 잡아드릴게요. 425원을 뚫어줬을 때는 그때부터는 좀 시세가 다시 한번 끌어올릴 거고 그 다음 체크를 해야 되는 게 480원 될 거야. 그러니까 425 뚫어줬을 때는 만약에 내가 단타를 치고 들어가겠다 480 직전까지 한번 팔고 나가면 돼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 10% 이상 충분히 수익 나겠죠. 한 15% 정도 될까 싶어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제가 계산기를 두들기진 않았는데 계산기 한번 볼게요. 자, 425원을 뚫는 순간에 들어갔을 때 1.15 하면 15% 돼요. 그럼 488. 자, 그러면 15%는 조금 안 되겠죠. 자, 그냥 우리 10%만 먹자. 425 만약에 뚫어줬을 때 들어가면은 10%짜리 467원 정도 돼요. 그러면 우리가 480까지 안 먹도 그래서 한 10% 정도만 깔끔하게 딸깍하고 먹고 그 다음 구간들은 조금 뭐 분할 매도를 해보던가 이렇게 하고 보면 될 것 같고 일단 요 시가 685원 잘 보세요.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슈퍼버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똑같아요. 자, 이거 시가 얼마야? 1148원. 요거 이상 올려줘야 그때부터 새로운 시세가 밝혀질 거다. 자, 1146원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당장 일단 매도하세요. 지금 자리 너무 안 좋아요. 진짜 안 좋은 거예요. 슈퍼버스. 이해되셨죠? 그리고 뭐 어제 같은 경우에는 뭐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종목들 수익들 괜찮았죠. 뭐 이뮤트브렉스 4%, IP, 스토리코인, 뭐 드리프트 같은 거. 아반티스 8.9%, 이뮤터브렉스, 그리고 드리프트 5.1%까지 최종적으로 이렇게 수익 구간들 다 만들어 드렸고요. 여러분들이 또 이런 수익들 다 챙겨갈 수 있는 방법은 영상 하단에 보시게 되면 고정 댓글 링크 있습니다. 네, 무료 추천 링크 있어요. 네, 무료 추천 링크로만 신청만 하시면 됩니다. 자, 요거 링크 클릭했을 때 나오는 거 있죠? 이렇게 나올 겁니다. 거기서 단타 종목 추천 이렇게 체크하시고요. 연락 받으실 번호 010 그리고 땡땡땡땡 자, 010에서 땡땡땡땡 연락 받으실 번호와 제출 버튼까지 눌러주면 되겠고 단타 좀 싫어요. 그럼 실시간 소통방 들어오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영상 늦게 봐서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들 못 들어갔던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제가 추천하면요 5분 안에 보통 그 종목들이 많이 움직여요. 왜? 제 영상을 최소한 5,000명이 보거든요. 이 5,000명 중에 진짜 눈치 빠른 분들이 일단 500명 될 거예요. 이게 보면은 영상 딱 오픈하잖아요. 3분이면은 3분만 있으면 500명이 제 영상을 시청해요. 그리고 이 500명들이 어떤 종목들을 샀어요. 제가 추천한 종목. 금세 빠르게 올라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도 여러분이 영상 보고 좀 느려. 내가 손이 느려. 그럼 먼저 좀 종목을 받아보고 싶어. 그러면 단타 종목 추천. 요거 체크해서 남겨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또 이더리움 투자자분들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죠. 네, 톱니의 비트마인 이 회사에서 이더리움이 23만 4,800개 추가적으로 매입했다는 소식이죠. 총 보유량은 260만 개를 돌파했는데 전 뉴스를 믿지 않습니다. 가짜냐고요? 가짜라는 뜻은 아니고 그래서 요 그런 부분들 한번 봤을 때 자, 비트마인 이머전 탱크 얼마만큼 들어갔습니까? 자, 9월 21일 날 240만 개 그리고 자, 최종 9월 27일 265만 개 맞네요. 네, 이렇게 정확하게 저는 수치로서 보여야 됩니다. 뉴스는 전 믿지 않아요. 뉴스는 참고만 할 뿐 실질적으로 저는 눈으로 보고 이만큼 들어왔는지 최종적으로 봐야 이게 진짜구나 이렇게 좀 느끼는 부분인 거고 자 그것과 함께 미결제 약정도 한번 같이 보자면 자 일단은 이틀 전부터 미결제 약정의 수량은 자 미세하게나마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자 긍정적 사이클로 볼 수 있겠고 요 라인까지만 줄지 않으면 돼요. 제가 기존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미결제 약정이 요 수치만큼만 줄어들지 않으면 상승을 보여주게 될 것이다. 자, 이더리움의 수량은 이렇고 우리 또 리플도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죠. 리플도 마찬가지로 미결제 약정 하루, 이틀, 3일째 늘어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죠. 그렇게 뭐 걱정할 부분 없어요. 여기 수치까지 줄어드는 거 아니냐라고 걱정을 했었죠. 조마조마했을 겁니다. 리플 유저분들 굳건하게 쭉 들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비트코인 봐봐요. 차트 진짜 잘 만들어갔죠. 일단은 장기평선 요 라인을 한번 뚫어줬고 노란 빗각선 뚫어주니까 진짜 강력하게 올라갔다. 멋있다. 자 비트코인 114,200달러가 됐는데 자 제가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걱정이 되는 라인은 지금 현재 시점이에요. 자, 하락을 시작했던 라인이 딱 여기에요. 그럼 요 라인이 요 매물대가 굉장히 많겠죠. 11만 4,500달러 근처에. 근데 지금 여기서 또 머무르고 있어. 자, 여기서 일단은 조정을 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걸 볼 수 있겠죠. 그럼 내가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하다면 비트코인 혹시 롱베팅이거나 현물로 들고 있는 분들은 필요한 돈만큼만 살짝 정리를 하시고, 그리고 나머지 구간은 혹시라도 돌파 나오고 눌러준다? 세게 한번 쫙 뚫어주겠죠. 그 다음 얼마? 11만 7천 달러대 후반대. 자, 여기까지 한 번 더 상승세를 강력하게 끌어갈 수 있겠다. 자, 이거 뚫어주면 상승이요 2.8%짜리 그냥 쫙 한번 뚫어줄 거예요. 그때부터 미친 듯이 올라가게 되겠죠. 자, 그리고 이 뉴스를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었죠. 소프트뱅크와 아크인베스트가 테더의 지분 투자의 협상안에 들어갔다. 기업의 가치는 5천억 달러 시대까지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자,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의 테더 같은 경우에는 어떤 망을 주로 쓰고 있습니까? 이더리움 전산망을 쓰고 있어요. 이더리움의 망을 주로 쓰고 있는 이 테더. 결국엔 지분 투자를 한다고 했는데, 자, 그러면 이 지분 투자를 하는 소프트뱅크의 투자 전략으로서는 어떤 걸 볼 수 있을까요? 그죠? 소프트뱅크 같은 경우는 기존의 쿠팡 같은 경우는 투자를 굉장히 강력하게 한번 했었죠. 쿠팡 누구나 다 알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정말 초반엔 정말 힘들었었지만 성공적으로 끌어올렸었던 그 쿠팡. 물론 최근에는 이 지분을 굉장히 많이 줄였습니다. 자, 2021년도에 32%였는데 17%까지 낮췄어요. 자, 주식을 다 팔아 제꼈다. 그런데 이 회사의 투자 전략을 한번 잠깐 보자면, 최소 10년 뒤 가치가 10배 이상 성장할 회사에 투자한다. 바로 손정희 소프트 회장이 밝힌 소프트뱅크의 그룹의 투자 원칙입니다. 그럼 10년 동안 결국 이 스테이블 코인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다라는 걸,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걸, 이걸 내다보고 결국엔 투자를 하는 부분들인 거겠죠. 자, 물론 이게 국내에서는 굉장히 좀 힘들어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국내에서 왜 이 쿠팡의 주식을 좀 팔아 제끼느냐. 가장 큰 거 그거죠. 자꾸 뭐 노동법이다 뭐다 막 그래요. 자, 국내 정책의 리스크, 노동법, 플랫폼의 규제 등 쿠팡에서 사고 많이 터지잖아요. 물론 쿠팡이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게 막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막 뭔가 사고가 터지니까 자꾸 이거를 대표들을 어떻게든 옥죄려고 하고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물론 약자들을 조금 감싸주는 건 좋은데, 그로 인해서 이런 대형 투자자들이 떠나간다라는 게 좀 굉장히 조금 안타까운 현실이기도 해요. 사실 저는 제가 뭐 8, 90년대 우리나라가 성장을 진짜 고성장을 했었잖아요. 근데 최근에 솔직히 2010년 이후로 그 고성장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이 노동법이라든지 이런 플랫폼의 규제, 뭐 그 다음에 노조 같은 이런 부분들이 너무 규제가 강화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우리나라에 있는 뭐 현대제철이라든지 이렇게 다 자꾸 해외로 나가고 있잖아요. 이거 노조 진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국내 진짜 한 번은 좀 흔들리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국내 노조들 진짜 그렇게까지만 안 했으면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진짜 폭발적으로 늘어났을 거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최근에도 코인 시장도 어떻게든 걸어 잠그려고 하는 부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진짜 평생 동안 우리가 벌어먹을 수 있는 시장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이런 거 좀 집중해서 이번 연도 사이클만이라도 여러분 인생에서 진짜 폭발적으로 좀 잔고를 늘려봤으면 좋겠어요. 이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제가 딱 1년만 바짝 해보자 그러고 말씀드렸었던 거고, 그러면은 8천만 원씩 두 번 이렇게 9월 24일 날 이렇게 출금을 했었었죠. 이거 업비트에서 출금하셨던 거고. 그래서 이렇게 조금 수익을 잘 챙겨 가시면 좀 좋겠다. 잘 따라오시면 여러분들 잔고 충분히 다 불어날 거라고 좀 보고 있고, 결국엔 이 소프트뱅크에서 테더 지분을 투자 협상이 늘어났고 스테이블 코인 딱 이것만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한테 테더에 투자라는 게 아니죠. 이건 원달러 환율일 뿐인 거예요. 달러에 그냥 투자할 뿐인 겁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저는 이런 걸 사라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걸 보고 풍선 효과로서 그 다음에 뭐가 올 것인지 그걸 잘 보시라는 거예요. 미국의 대통령이 뭘 끌고 갈 것인지가 그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미국은 지금 셧다운에 대해서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어요. 2018년 1월달 그리고 12월달 1월달에도 결국에 미국 셧다운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었고, 자, 이런 부분들로 했을 때 이때 셧다운이 끝나고 나서 폭발적으로 올라가는 게 뭐냐, 결국엔 경제는 반복합니다. 과거에 2021년도 당시에 8천만 원 찍고 나서 하락을 했었죠. 그때 뭐였어요? 중국의 정부가 암호화폐를 걸어 잠갔을 때 폭락이 나왔어요. 쭉 한번 50% 마이너스 나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서도 한번 쫙 한번 또 떠들어주죠. 규제 강화됐을 때 이런 부분을 잘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 물가지수 이렇게 발표되고 중국의 헝다그룹의 판삼 그리고 과단 가격 급등에 따른 차익 매물 출액 그렇게 되면서 이런 걸 보시라고요. 헝다그룹 파산하기로 쫙 하락을 그냥 이때 4분의 1 토막 났어요. 22년도 말까지. 근데 지금은 우리는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냐면 이제 상단을 찍고 올라왔었죠? 요 정도까지 와 있어요. 근데 이게 요 정도에 끝날 거냐? 아니에요. 지금 이 헝다그룹 파산 같은 거 이런 거 일어나지 않겠죠? CPI 급등 지금 낮추려고 하고 있죠. 금리 인상? 아니 금리 인하하려고요. 그럼 다 상승 사이클 어디야? 나오겠죠. 그럼 이 상승 사이클에 같이 한번 타야 되는 거고 다음 달 CPI 지수 발표 봐요. 9일날 그리고 ETF들 16일부터 25일 사까지 요때 보시고 10월 30일날 새벽에 미국 금리 발표 있어요. 10월 달에요. 여러분들 잠고 불리기 가장 좋은 달이에요. 그리고 가장 까먹기도 좋은 달이 바로 10월 달이 될 겁니다. 아무거나 쫓아 들어가서는 여러분의 계좌 박살날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 종목 갖고 왔어요. 자, 최고점까지 전고점까지 만약에 올라가 준다. 자, 그러면 이런 종목도 600% 나오게요. 그죠? 7배까지 상승도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여러분 이거 놓치고 나서 후회하지 마세요. 지금 물려있는 거 싹 잘라요. 마이너스 80% 난 거 자르고 들어가요. 그러면 이거 복구돼요. 묻지 마요 그냥. 여러분 나 이거 마이너스 80%짜리 들고 있네. 그냥 잘라요. 그 종목보다 이 종목이 전 더 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노란 빗각선 뚫어주면 어떤 상승들 나오는지 아시죠? 최근에 거래 폭발적으로 매집 들어왔어요. 노란 빗각선 한번 눌러주고 분명히 갑니다. 오늘 밤 발표 이후로 내일 밤부터 바짝 긴장할 거예요. 내일 새벽부터 바짝 긴장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가보실 분들 무료로 같이 오픈할 거니까 돈 많이 버시고 후원해주세요. 1,000만원, 5천만원, 1억씩 벌어서 그때 나중에 후원해 주시면 돼요. 자, 무료로 오픈할 거니까 돈 많이 버시고 자, 요런 부분들 한번 추천 받아보실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무료 초청 링크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영상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고요. 영상 괜찮으셨으면 구독과 그리고 좋아요 버튼, 전체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좋은 소식들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